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승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이어서 탄력성 이론 들어갑니다. 탄력성과 관련된 게 두 가지죠. 일단 수업을 들은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일반적인 탄력성과 관련된 논점은 두 개, 그 다음에 탄력성 응용과 관련된 게 세 개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패턴을 알고 있지 않으면 경전에는 문제는 정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탄력성 패턴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들어간다. 자, 여기에 지금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지죠. 탄력성이 뭐 하려고 만든 지표냐? 그러면 양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죠. 자, 수요의 탄력성이라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죠. 그럼 측정해서 뭐 하려고 하냐?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이라고 하고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라고 구분하려고요. 이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탄력성의 해석이에요. 탄력성의 해석. 야, 이 탄력성 해석이란 게 뭐니? 그러면 탄력적이란 게 무엇이고 비탄력적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해석 좀 해달라 이 사람아. 이게 탄력성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요령 이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 정도, 즉 소비량의 변화 정도. 다른 말로 소비량의 변화가 많냐 적냐, 그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 정도를 변화율로 측정하잖아요. 변화율로. 그래서 항상 수요의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이고, 탄력적이니까 많다 이 사람아,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 보이고 이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야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개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3번을 딱 봤더니 완전자가 들어가죠. 완전자. 그러면 완전 탄력 아니면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뭘로 확인하는지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뭐식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무튼 얘도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이 3번 지문에서 뭐가 체크돼야 돼요? 동그라미로. 요게 보여야 된다면 요게 양.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야죠. 양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 그리고 4번 수요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거죠. 암기 코드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고 완전 탄이면 수평선이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건데, 잠깐 여기서 요새 질문이 많은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30회 시험에 공급 함수를 주고 함수를 P는 200입니다. 이렇게 기출이 줬어요. 30회 때. 그러니까 이제 각종 강사들이 모의고사에서 P 대신에 Q는 200 이렇게 또 함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깨톡이 불나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요걸 보죠. 여기도 쉽습니다. 자, Q는 200이에요. 함수는 대부분 가격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Q는 200이니까 가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양만 200이라는 거예요. 양만.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양이 200이라는 거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양이 200.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곡선은 우리가 수요나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 그려져요. 왜?
항상 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요걸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시라 했어. 젓가락을 땅에다 세우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고정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납땜을 해줘야 돼, 납땜. 근데 항상 수평축이 양이죠, 양. 여기가 양. 이 특정 양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Q라는 양이 200이니까 양이 200입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요런 게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보면 가격이 10,000원이더라도 양은 200이라는 거고 가격이 20,000원이 되더라도 양은 200이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양은 가격에 상관없이 이렇게 200개로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수직선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탄력성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보자고요. 요건 이제 30회 기출. P는 200이라고 함수를 줬어요. 그럼 이번에는 양이 없이 양과 상관없이 가격은 200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200인 점을 한번 찾아봐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에요. 가격. 오이고 가격. 그리고 가격은 200이다. 이 말은 양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번에는 가격이 항상 200 라인을 200개라는 거. 200개. 그럼 요것들을 쫙 다 연결하게 되면 어떤 식의 곡선의 형태가 나옵니까? 그러면 수평선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격은 20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200이다라는 요런 함수가 보이면 요건 완전 탄력적인 형태의 곡선을 뜻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는 완전 탄력이면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게 함수와 연결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요거 요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같이 엮어봤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 수요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자, 항상 탄력성을 측정하면 탄력성의 양의 변화가 많은 탄력적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고 양의 변화가 적은 비탄력적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언제 탄력적으로 측정이 됩니까? 자, 보다 탄력적인 상황. 그럼 일단 암기 코드가 일단 요 대장탄탄이었죠. 대장탄탄. 이게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래서 대장탄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암기할 게 뭐 있어요? 용용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게 용용이죠. 용용이. 그래서 암기 코드 한번 적어 보면 대장탄탄이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게 용용이에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항상 용용이 나오면 뭐야? 타야 된다 그랬죠. 아니 멍멍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용용이 나오면 타야죠. 타고 얼른 합격으로 가야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보자고요. 자, 요 두 가지가 의외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해요. 요 두 가지가. 자, 우리가 탄력성은 항상 대체제가 많을 때 보다 탄력적으로 측정이 되는 것인데, 자, 대체제가 많아지는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예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똑같은 표현이죠. 시장을 쪼갠다는 건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개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재화는 시장 안에 있잖아요. 이게 시장을 쪼개면 시장 안에 있는 재화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제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용도별로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일단 장기.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단기, 장기. 이게 꼭 탄력성이만 나오지 않아요. 임대, 주택 정책에서도 나오고, 조세 정책에서도 나오고, 어딘가에 단기, 장기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단기는 뭐랑 엮여야 됩니까? 비탄력, 요거랑 엮여야 되고, 장기는 항상 어디와 엮여야 됩니까? 탄력, 얘랑 엮여야 된다고 제가 문제를 풀 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장기에는 항상 탄력이고 단기는 비탄력이랑 엮여야 됩니까? 그럼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항상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서 시험에 나오든 꼭 맞춰야 될 논점이 단기는 비탄력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장기는 탄력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 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생유.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공급자는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공급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에 유리냐 불리냐만 따지면 되죠. 근데 여기는 탄력적인 상황이니까 유리한 걸 맞춰야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아야죠. 그래야 빨리빨리 물건을 공급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비는 감소해야죠. 생산비는 감소. 그리고 용량이죠.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죠. 그리고 건축의 인허가가 뭐라 해야 되지? 건축의 인허가가 완화될수록 요렇게 쉬울수록 완화될수록. 지금 우리는 탄력적인 상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생산에 유리한 형태로 바꿔주셔야죠. 자,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가끔 나오는 거. 자,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 이건 항상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클수록, 즉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보다 완만해진다. 그리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보다 가파른 형태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완전히가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의 형태고,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수평선의 형태고. 자, 우리가 갑자기 내가 복습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Q는 200. 그럼 이게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이에요. Q는 200, 가격에 상관없이 양이 200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바로 완전 탄력, 비탄력 쪽으로 가야 돼요. 양의 변화가 없는 거. 자, 그럼 이번엔 응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응용. 자,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의 가격 전략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임대 사업의 임대 수입으로 나오는데, 일단 암기는 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암기는. 자, 소비자를 딱 보고, 소비자가 똑똑하면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거예요. 자, 소비자를 측정해서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를 씌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강사분들이 다 뭔가 두문자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나름 그렇죠. 모든 강사들이 다 두문자를 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문자를 언제 활용해야 될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4번을 딱 보세요. 일단 1, 2, 3, 4번을 보면요. 다 탄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탄력성과 관련된 논점이에요. 탄력성과. 그런데 이런 문구가 보여요. 매출액, 임대 수입. 탄력성에서 매출액이나 임대 수입이 나오면 100%예요. 임대 수입 또는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 전략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논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암기 코드를 적용해야죠. 일단 궁합. 소비자가 탄력적이니까 똑똑이에요. 그러면 궁합은 임대료가 낮아져야죠. 그런데 지금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궁합이 맞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매출액은 늘지 못하고 여기가
감소한다고 돼 있어야 돼요. 감소한다고. 자, 2번. 이번에는 안 똑똑이에요. 안 똑똑 비탄력. 그러면 덤탱이 씌워야죠. 그런데 재화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덤탱이 씌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궁합이 맞잖아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린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매출액이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 임대 수익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임차 수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똑똑이야. 똑똑. 그러면 낮춰줘야죠. 하락했어요. 궁합이 맞죠. 그러면 임대 수입은 반드시 증가한다고 나와야 돼요. 여긴 증가예요. 자, 밑을 볼게요. 자,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탄력. 그러면 덤탱이를 씌워야죠. 덤탱이. 근데 덤탱이가 아니라 하락한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임대 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감소한다. 그러니까 탄력성과 관련된 논점에서 임대 수입이라는 요 표현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암기 코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얘는 극단적인 시장의 균형의 변화예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오면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문구가 나오면 어떤 논점이죠? 네 가지 규칙이죠. 네 가지 규칙을 묻는 거예요. 무조건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 규칙은 항상 정상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쪽을 봤더니 비정상적인 시장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은 정상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건데 요처럼 비정상적인 시장이 그렇죠. 뭔가 전제가 되면 항상 내가 암기하는 네 가지 규칙에 어디에 예외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 암기 코드가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이죠. 그럼 봐요. 여기 1번과 2번은 완전 탄력이니까 무조건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불변이라고 적어져 있어야 된다. 요 두 개가 불변. 그리고 나머지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증가죠. 여기에는 A가 없는 거예요. 가격에만 A가 있는 거지. 완전 탄력은.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감소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가격에만 이렇게 A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이라고 전제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 글자인 어디에 A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A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래량은 전부 다 불변이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요 4번은 가격은 하락.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같은 요 네 가지 규칙의 문제가 보여요. 네 가지 규칙에. 근데 이 네 가지 규칙을 묻는 문제인데 앞쪽에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극단적인 시장 또는 비정상적인 시장의 네 가지 규칙을 한번 살펴봐라. 이게 바로 여기에 논점이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탄력성과 가격 변화의 폭인데 항상 가격 변화의 폭이 포인트죠. 가격 변화의 폭. 일명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일명 더덜 문제. 일명 더덜 문제. 일명 더덜 문제예요. 왜 더덜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지금 논점을 다 찾아줬어요. 논점을 다 찾아주고 뭔가 지금 암기 코드를 적용하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가격은 더 상승한다.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한다. 가격은 덜 상승한다. 가격은
더 적게 상승한다. 이런 표현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끔씩. 가격은 더 상승한다. 가격은 덜 상승한다. 요 표현이 요 표현. 요 표현이 나오면 바로 아하, 가격 변화의 폭 더덜이구나. 그러면 더덕은 항상 가운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요렇게 가운데를 보고 탔으면 덜 먹어야죠. 그러니까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이것도 강사분들이 뭐 탄저, 뭐 비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이게 탄이면 뭐 낮고, 적고, 뭐 비면 높고. 근데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더 덜, 이 문구가 나와요. 더 덜. 또는 보다 적게, 보다 많이. 그래서 그냥 항상 고기를 탔으면 덜 먹습니다. 탔으면 덜 먹고, 고기 안 탔으면 더 먹습니다. 이게 더 부합해요. 그냥 가운데를 봤더니 탔어요. 이게 덜 상승한다는 거예요. 덜. 안 탔으면 더고, 탔으면 덜이고, 안 탔으면 더예요. 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야, 미스터 우가, 여기 봐봐. 여기는 수요의 증가, 여기는 수요의 감소, 여기는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인데 이거 상관없니? 상관없어. 여기는 항상 네 가지 규칙은 맞춰줘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공증 받으라고 기분 나쁘게 하락, 공감, 공급의 감소, 가격 상승. 여기는 대부분 출제자가 맞춰줘요. 그리고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건 가격은 더 많이 변하느냐, 가격은 덜 변하느냐, 이걸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논점 5가지 딱 연습하시고 내일은 한번 종합 문제로 우리 기출 한번 패턴 분석해 보자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